사고 현장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책임이 뒤바뀌어지는 상황들이 네, 이번에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태진 부장님, 중대재해란 그럼 뭔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를 한 명 이상이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그리고 10명 이상이 동시에 직업병이라든지 똑같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란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성, 일반적인 재해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 재해들을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누군가 죽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여러 분들이 같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일 텐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사실 중요한 게 현장 보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태진 부장님, 현장 보존이 그러면 왜 중요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현장 보존은 그 2008년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왔는데요. 그 현장 보존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사고, 그런 중대재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인 조사가 제대로 돼야 다시는 그런 동종의 유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에는 그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재해자를 수습하거나 재해자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라든가 뭔가 그런 조치, 구조 활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 그 원인을 미처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물 청소를 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피를 닦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노동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보존이 그런 사고 원인 조사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도로에서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차 사고가 난 것들을 그대로 도로에서 멈추죠. 그러니까는 도로의 통행을 멈추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도로에서 사고 난 원인을 조사를 먼저 보험회사가 와서 하든 아니면 경찰서에서 와서 하든 이런 것들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치우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나 살인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고 현장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책임이 뒤바뀌어지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누군가가 다시 제3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도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이거 뭔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보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에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에버코스라는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해서 사람이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버코스에서는 교통사고로 사고 처리가 됐고 그래서 119도 안 들어왔었고 그것들을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셨던 분도 사실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했을 뿐인데 마치 누군가를 죽인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피해자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요새 사실 뭐 수사물이나 이런 이제 뭐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장 먼저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폴리스 라인 설치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마치 그와 같이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조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의 원인 조사가 제대로 될 때까지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현장 보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현장 보존이 그럼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장 보존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일터에서 이제 산재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안화력에서도 이제 김용균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선은 중대재해 작업 중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 대표가 온다고 해서 현장을 물 청소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는 작업 중지를 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원인 조사도 아직 안 끝났고 이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당의 대표가 온다고 해서 원청에 있는 서부발전 직원들이 물 청소를 싹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뭐 119를 불렀는데 119 자체가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도 있는 거고 경찰이 심지어 현장에 못 들어오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기업체들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질식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질식사가 있었죠. 그때도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찰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업 앞에서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그 사고 처리를 했던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고용돼 있던 자체 소방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고 원인도 왜곡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늦장 대응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CCTV에서 밝혀지긴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화되면서 문제가 됐지만 이게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실제는 수많은 은폐되는 조작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해서 회사 차원에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과실이나 노동자 책임으로만 오롯이 전가되는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보존을 우선적으로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나 참 현장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119나 112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재해 시 현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혹시 있을지 뚜렷한 뭔가가 있을까? 사실 뚜렷한 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절차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재해 현장을 누구든지 훼손할 수 없다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현장을 보존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인 조사를 통해서 동종의 사고나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원인 조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나서 이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그때까지만 현장 보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영구적으로 현장을 보존해서 아예 뭐 가동을 안 시킨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일단은 재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사업주가 제대로 안전보건상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뭐 보존되어 있던 현장은 그 이후에 수습해도 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 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범죄 현장이다.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 조사 끝나고 나서 수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작년에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태안화력에서도 사고 원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그 수습하거나 예방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태안화력에서는 그 김영균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회사가 김영균님 어머님한테 한 얘기가 그 용균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시키지 않은 일로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노총에 있는 이제 뭐 안재범 동지라고 그 동지와 이제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바로 들어갔었죠. 그랬더니 실제로는 풀코드라고 해서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석탄에 눌려 있거나 아예 깔려 있어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아, 이 풀코드 스위치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땡기면 바로 기계 설비가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설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던 것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체 고속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이제 시속 뭐 한 4km, 6km 정도의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로 그쪽에 고개를 내밀거나 아니면 닿기만 하더라도 바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영균님이 사고 났던 것도 컨베이어 벨트 그 기어에 빨려 들어갔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좀 속이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사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고 빠르게 수습하고 정리하는 데만 태안화력 자체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태안화력에서 얘기했던 게 계속 2인 1조 작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인 1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예전에 민영화 되기 전에는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하도급으로 주면서 민영화 되면서 일이 이제 혼자서 다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4km, 6km 되는 거리를 김영균 노동자가 혼자서 했던 것들이 다른 노동자들 다 비슷하게 혼자 1인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안화력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2인 1조 작업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1인 작업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도 사고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해서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고 원인 조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사고 원인 조사가 과연 완벽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이 반영되고 같이 노동자들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실제 제대로 된 조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이제 충남의 명신이라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프레스에 협착되는 사고로 그 노동자가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센서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협착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지만 실제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 2인 1조인데 혼자서 외부 업체가 혼자서 작업을 했고 그러면
그 작업을 할 때는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감독자도 없었고, 그리고 프레스는 그 특별한 종 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를 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하고 어떤 작업 방식이라든지 네, 프레스 장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 그렇죠. 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줬을 때. 특별한 종 교육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노동부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사고 현장을 보전하고 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실제로 일상에서 작업 방식은 어떠한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나 진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깝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대응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해야 할 것도 많고 권리를 찾아야 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멈춰!